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소액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액 사건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단독 사건과 비교해야 하고 합의 사건과 비교해야 됩니다. 이 세 개가 모두 본안소송입니다. 본안소송. 제가 다음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리는 것 같이 지급명령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본안소송이라는 것은 제가 통상적인 민사소송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린 그런 절차가 진행되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면 소액사건과 단독사건과 합의사건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그 구분은 소액사건은 3천만 원 이하, 3천만 원 이하, 즉 소가가 3천만 원 이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2,999만 원, 3천만 원을 청구하면 그것은 소액 사건입니다. 단독 사건은 3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입니다. 2억 원 이하. 이런 사건을 단독 사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합의 사건은 뭐겠습니까? 2억 원 초과 사건을 합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사건 번호에 가소사건, 가단사건, 가합사건 이렇게 표현하고 사건 번호는 2020 가소 1111, 2020 가단 1111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소장에 2억 100만 원을 지급하라 라는 청구 취지를 볼 수 있는데 물론 소가가 2억 100만 원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2억 100만 원을 쓴 이유는 합의부, 합의사건에 배당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사건은 뭐가 다르냐? 절차가 약간 다릅니다. 소액사건이나 단독사건, 이 두 사건은 판사가 한 명, 재판부에 1심에서 한 명 있는 경우가 이 소액사건과 단독사건이고 합의사건은 판사가 3명이 딱 앉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소액사건은 당사자, 원고, 피고, 당사자 출석 플러스 대리인까지도 출석이 가능합니다. 물론 가족일 경우 그리고 대리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법원에. 대리인 가능하고 단독 사건도 당사자 플러스 당사자만 출석. 그러니까 여기서 출석이라는 것은 법정에 나가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법정에 증인 이외에 당사자로 출석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잘한다고 해서 방청소 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제지받습니다. 당사자로 출석할 수 있는 사람이 단독 사건은 당사자 플러스 회사일 경우에는 원래 대표자만 출석이 가능한데 플러스 담당 직원까지도 가능합니다. 합의 사건은 당사자, 회사일 경우에는 대표자만, 그 이외에 무조건 변호사만 출석이 가능합니다. 출석해서 변론이 가능합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액 사건은 말 그대로 소액이기 때문에 절차가 간단히 진행이 됩니다. 선고 역시 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첫 길에 선고를 해버릴 수 있습니다. 단독이나 합의 사건은 변론 종결이 되고 한 달 뒤에 선고 기일이 잡히는데 소액 사건은 바로 선고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소액 사건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제도 하나가 뭐냐면 소액 사건은 와서 판사가 보기에 이건 당연히 지급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이행 공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행 공고 결정을 내려서 상대방한테 송달이 되고 상대방이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이 돼버립니다. 확정. 더 이상 다툴 수가 없어요. 이건 지급 명령하고 비슷한데 그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소액 사건은 이렇게 간단한 절차로 진행이 되고, 이는 지급 명령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소액 사건은 금액이 소액일 뿐이지 민사 절차가 원칙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 당사자가 출석을 하고 기일이 잡히고, 다만 기일이 잡히지만 바로 선고할 수 있어도 적어도 본안사건, 소액사건은 본안사건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민사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소액사건의 소장과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프린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소액사건과 관련돼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소액사건, 민사사건 중 소송 목적의 값이 3천만 원 이하인 사건, 3천만 원 이하인 사건을 소액사건이라고 표시한다. 소송 목적의 값이란 소송 목적의 값, 즉 원고가 소송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 후 화폐 단위로 평가한 금액 어렵다. 이 소장을 보면은 소장에서 피고 원고에게 3천만 원을 청구한다. 이자가 포함되어 있지만 일단 원금만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소액사건 재판의 특징,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1회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친 후 즉시 선고가 가능하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소액사건에서. 다만 법원이 이행공고 결정을 할 때는 즉시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이행공고 결정 등본을 송달한 후 이의가 있을 때, 상대방한테 이의가 있을 때만 변론기일을 지정 후 재판을 진행합니다. 출석할 수 있는 당사자도 좀 범위가 넓습니다. 당사자는 배우자나 직결적 형제자매는 법원이 허가가 없어도 소송 대리가 가능하다. 특이하죠? 법원의 허가가 없더라도 가능하다. 다만 이제 단독 사건하고 다릅니다. 소송 대리가 가능하다. 이게 뭐냐면 소송은 변론은 당사자만 할 수 있는데 이 소액 사건만은 배우자, 내 와이프가 너무 말을 못해. 그럼 내가 나가겠어. 남편이 나가겠어. 아니면 우리 어머니가 소송의 당사자일 때 어머니 내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나가는 것, 법원 형제자매까지 출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석할 때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정관계 증명서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다만 법원은 소장이나 준비서면 검토한 결과 해당 청구에 이유가 없으면 명백하면은 변론 없이 청구 기각도 가능합니다. 아주 특이하죠. 근데 이런 경우는 실무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변론 종결 후 즉시 판결 선고가 가능하다. 이게 가장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소액사건에서 가장 특이한 것은 이거, 즉시 원래 변론 종결 후 한 달 정도 후에 판결 선고 기일이 지정되는데 통상은, 그런데 소액사건은 이게 없이 변론 종결 후 즉시 판결이 가능하다. 소액사건의 범위, 지방법원, 즉 소액사건이라고 하더라도 2심에 올라가면 이제 합의사건으로 바뀝니다. 정확히 항소심 사건으로 이때부터는 이제 항소심에 관한 기본적인 법리, 합의부와 관련된 요건이 곧바로 적용이 돼서 2심부터는 소액사건이 1심에서만 이런 혜택이 있고 2심부터는 이런 전혀 그런 것 없이 이제 변호사만 대리할 수 있고 판결 선고 역시 한 달 지난 뒤에 지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소액사건이 의미가 있는 것은 1심입니다. 1심. 소송 목적의 값의 산정. 소송 목적의 값은 원고가 청구 취지로 구하는 범위, 청구 취지죠. 청구 취지로 범하는 범위고,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할 때는 그 청구 목적의 값을 모두 소송 목적으로 값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재판 과정 한번 봅시다.
통상의 민사소송은 원고 소장 제출, 피고 송달, 피고 답변서 제출 또는 무변론 판결, 변론 종결, 판결 선고 절차를 이 진행이 되지만 소액사건은 소장 제출, 송달, 변론 기일, 판결 선고로 뭐가 없습니까? 여기 중간에 피고 답변서 제출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원고 소장 접수, 소장 부분 송달, 그리고 변론 기일, 판결 선고. 이행 공고 결정일 경우에는 이의 신청하냐 여부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행 공고 결정을 참고로 보면은 소액 사건 청구가 법원에 제출된 경우 법원은 피고에게 해당 소장 청구 취지를 공고할 수 있다. 그러나 독촉 절차나 조정 절차 없는 소송 절차 이게 이행된 경우에는 청구 취지나 청구 원인이 불명한 경우 그의 이행 공고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는 이행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판사가 이 원고가 제출한 소장이 어느 정도 납득이 된다라고 했을 때만 이행 공고 결정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행 공고 결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소액사건 소장을 봅시다. 소장, 원고, 권영필, 피고 H&H, 대표이사 홍길동, 공사대금 청구해서 그래서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 원 및 이에 대해서 소장 부분 송달 시까지 6%, 그 다음날 다 갚는 가격의 연 12%로 비율로 지급한다. 이제 당사자의 사건 경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소액사건 어렵지 않습니다. 여하튼 소액사건은 기일이 금방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요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